안녕하세요. 성산 개미팀입니다. 이 HLB 그룹주들의 전체적으로 재지부진한 모습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시가 대비 그래도 좀 꼬리를 달고 올라가지고 있긴 한데 지금 시간이 9시 15분 11월 23일 장이 시작했을 때라 아직 장 중후반 좀 더 지나봐야 오늘의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물론 어제 좀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HLB나 HLB 생명과학 옆으로 가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될 확률이 좀 많이 높아 보여요. 이격이 깔끔하게 모이는 과정, 이동평균선에 밀집이 되는 과정, 이런 과정들, 즉 이동평균선의 수렴, 이런 과정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 근간에 미국에서 예전에 그 백신에 맞은 사람들을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이 미국에 입국이 허용되는 이 백신 접종자들은 모든 백신이 다 허용되는 건 아니죠. 여성신문에 출처고요. 예전에 나왔던 기사들이기 때문에 이 유영학 기자님의 글을 살펴보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이 20개월 만에 항공기를 통해 격리조차 없이 미국에 입국하게 됐는데 AFP에 따르면 11월 8일 얘기하는 거죠.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한 외국인들에게 20개월 만에 국경을 정면 개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지난 3월에 코로나 유행을 막기 위해서 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의 격리 조치를 취한 지 20개월 만의 일이죠. 영국에서 뉴욕공항을 통해 입국한 앨리스 앨리는 AFP에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했고 아들을 보고 싶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동안 미국의 입국이 철저하게 막아 있었죠. 항공편 입국이 허용되는 외국인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했거나 긴급 승인한 백신의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난 상태에서 미국 입국 3일 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입국에 허용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화이자, 코백신, 시노팜, 시노백 등 총 7개였죠. 이들 백신 접종자에게 이전처럼 자가격리를 요구하지 않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예외가 생겼다는 이 얘기가 있죠. 그 노바백스 백신은 허용을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농업경제신문의 출처고요. 임혜정 기자님의 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승인한 백신 접종자만 입국을 허용했고 예외적인 백신이 바로 노바백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AP통신에 따르면 18일 미국은 FDA와 WHO에서 승인한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입국을 허용했지만 예외적으로 노바백스를 허용했습니다. 이날 AP통신은 미국 규칙의 예외는 후기 단 경우에서 전체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이라고 보도했고 그 이유는 미국이 이런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위원회의 감독과 엄격한 연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위약이 아닌 백신을 투여받은 참가자들을 받아들였다고 게재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이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상황 공지사항을 보면 백신 접종 완료로 간주하는 경우 미국 기반의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노바백스 코비드19 백신 시험에서 유효한 이 코비드19 백신 시리즈 전체를 접종한 후 2주 경과로 나와 있죠. 즉 노바백스 백신을 맞은 사람도 입국을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됩니다.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자는 아직은 미국 입국 허용이 안 되고 있죠. 지금 노바백스 백신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나라가 인도네시아고 인도네시아는 또 이런 백신으로 전달받기도 합니다. 인도 정부가 이 19일 인도 헬청연구소에서 만든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도즈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승인했기 때문이죠. 지금 노바백스는 EMA, 세계보건기구, FDA 여기 판매허가와 사용 승인을 검토 중이죠. 결과가 잘 나오면 SK바이오사이언스에도 굉장히 좋죠. CMO 업체이기 때문에 위탁 생산하기로 돼 있죠. 노바백스를. 그리고 또 하나 그 백신을 다시 판매 유통하는 이 백신을 유통하는 EHL 테라피틱스에도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같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의 개발 방식이 베트남의 나노젠 나노코박스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노바백스에 대한 이 투자가 미국에서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실 노바백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있고 허용과 관련해서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승인 났을 때 과연 나노코박스 맞은 사람 백신을 맞은 사람을 미국에 허용할지 안 할지 우리가 그건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같은 항원 방식의 개발인 노바백스 백신을 인정해 줬다는 것.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죠. 지금 미국이 엄청난 백신을 갖다가 공세를 해줄 정도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베트남 특히 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약간 러브콜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나는 나노코박스가 나왔을 때 혹시나 미국 입국을 허용해 주지 않을까라는 나는 전형적인 개인적인 뇌피셜로 기대를 해봅니다. 왜 중요하냐면 나는 나노코박스 백신을 맞은 사람이 미국에 입국이 허용이 된다면 결국 전 세계적으로 이 허용이 되는 이 상황이 클 테고 그러면
나노젠 나노코어 박사 MOU를 체결해 놓은 HLB이기 때문에 HLB 글로벌 권리 판권을 이제 그 체결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HLB 주가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나노코어 박사의 미국 입고 허용은 사실은 상당히 나름 기대해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델타 변이로 인해서 지금 온 인류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죠. 실질적으로 알파나 감마나 람다 같은 변이들은 지금 많이 거의 좀 잠잠해졌는데 델타 변이로 인해서 이 굉장히 전 인류가 다시 한번 대유행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델타 변이에 관한 얘기를 좀 살펴보면 델타 변이가 마지막 변이가 아니라는 이런 유형의 전문가들 글이 있고 2년 내에 슈퍼 변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중앙뉴스 국제부의 기사고요. 박영수 기자님의 글입니다. 이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바로 델타 팬데믹이죠. 그만큼 델타 변이가 강하고 이거보다 더 강한 2년 내 델타 변이를 능가하는 새로운 슈퍼 변종의 출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미국, 영국, 이스라엘 보건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서 델타 변이에 대해 논의한 줌 영상회의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일리엄 하네지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전염학과 교수가 얼마 전까지 알파도 있고 감마도 있었지만 지금은 온통 델타뿐이고 델타 변이가 우세종을 넘어 보편적인 바이러스가 됐음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델타 변이에 이어서 이 더 강력한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죠. 지금 델타 변이를 정복하면 코로나19의 전쟁을 완벽히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에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고 훨씬 강력한 새로운 변종이 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라비 굽타 영국 케임브리지 미생물학과 교수는 세포한 침투력, 면역 체계피 능력 등을 갖춘 슈퍼 변종 출현을 80% 확신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출현 시기가 관건인데 최소 2년 이내가 될 것 같다는 이런 얘기도 했죠. 인류의 이 코로나하고의 싸움은 앞으로 계속 이어지질까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결국 백신을 그렇게 되면 꾸준히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치료제도 같이 병행을 해서 백신을 맞아야 되죠. 물론 머크나 화이자의 치료제가 남으로 인해서 백신 관련주들이 크게 무너졌고 HIV도 나눠진 나노코박스의 지지부진함으로 많이 무너지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mRNA 관련주라든가 다른 치료제 관련주 많이 무너졌지만 결국 백신은 우리가 감기 미리 예방주사를 맞듯이 꾸준히 많이 접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백신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보관이 용이한 이 제조합 단백질의 형태 이런 항원 방식 백신이 과연 가장 오래 가고 이 mRNA 같이 급한 방식보다는 좀 더 인류에게 안정적이고 좋아 보이지 않나라는 나는 개인적인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에 대한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바로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 개발까지는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래요. mRNA에 비해서. 그렇지만 한번 생산이 되면 보관도 상당히 용이하고 유통이 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 백신의 이 여러 가지 백신들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대체 거래 상황이 당일날 안 나오고 다음날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매일 다음날 살펴드리고 있어요. HLB 공매도가 좀 만만치 않죠. 어제도 거의 10%대, 좀 거의 두 자릿수를 유지한 굉장히 좀 해도 너무한 게시판 공매도 세력들인데 어제 신규 수량보다도 어제 상한 수량이 많았죠. 요새 그래도 HLB에 대한 공매도의 상한 수량 이렇게 더 많아요. 신규 수량도 꾸준히 나오긴 하지만 그만큼 상한 수량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이 대차 거래 자체가 거의 없어요. 물론 공매도는 한 7%대, 1%대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신규 수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공매도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하루하루 7%대 또 확 줄기도 하고 이렇게 공매도 세력들도 꾸준히 붙어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잠깐 올랐다가 다시 밀리고 있는데 이전 저점들을 지켜주면서 이격을 보이는 이평 수렴선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과정을 지켜봐야 되고요.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요새 반도체에 대한 사랑이 꽤 커졌죠. 그러면서 이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기간에 약간의 매도세가 있습니다. 코닥 시장은 이 전체적으로 아침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있었는데 지금 살짝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이고 기관들은 꾸준히 매도하는 이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이어져야 오늘 시장이 좀 살아날 건데 지금 일단 코스피 시장 0.32%, 코닥 시장이 0.30% 정도 밀리고 있고 지수 차트를 잠깐 보면 항상
주봉의 중기 추세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오선에 깔끔하게 회복해졌어요. 이렇게 되면 추후에 지금 오늘 하루는 이렇다 하더라도 추세를 유지할 확률이 있고 코닥 시장은 사실 이전 고점 근처 찍었죠. 이게 1065포인트인데 항상 이 근처를 가면 박스권을 한번 떨어지기 때문에 긁어가면서 밀리지 않는가 싶고 근간에 3주간 잘 올려줬던 코닥 시장은 이렇게 3주간 잘 밀어 올려줬던 종목들이 게임주, NFT, 메타버스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한 이틀 정도 조정을 세게 받았죠. 그래서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잠깐만 우리나라 섹터를 이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살펴보면 어제보다는 그래도 급락이 심해서 약간 반등해주는 종목들이 있어 보이는데 결국은 지켜줄 자리 지켜주는 종목들이 거의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일봉에서 21선 근처라든가 주봉에서 5주선 근처에서 훼손을 안 하고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고 게임주들도 오늘은 좀 나름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굉장히 크게 이제 심하게 부침을 겪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제법 좋게 잘 돌아가가지고 있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너무 고점이 높은 걸 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낮은 가격, 그리고 월봉에서 위치가 낮았을 때 사는 게 결국은 주식이 급락을 해도 다시 돌아나갈 때도 얼마든지 좋은 수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들을 대응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 오늘 HLB 그룹주들이 굉장히 잘 끝나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